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겁니다. 아, 우리 끝까지 저항한다. 미국이 그것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다. 이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을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 상태로 놓아두겠다는 것이 이란의 전략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맞붙는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황인 거네요. 해군과 해군으로 싸우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 측에서는 지금 현재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진지가 해변 언덕에 있으니까요, 네.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미리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네. 하시는 거군요. 그럼 그 조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종전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이란이 버티지 않을까요? 새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성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방송으로 했는데 네.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아나운서가 그걸 이제 낭독을 했었지요. 그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겁니다. 아, 우리 끝까지 저항한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것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다. 이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 우리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미국이 설령 승리 선언을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이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계속하고 그리고 여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지금 현재 미군 기지가 있죠. 네.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미국이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승리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공습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이란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걸프 국가들을 공격을 거의 무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그 나라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종전을 해라 라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뿐만 전 세계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대로 양측 간의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내라라는 압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전쟁 종전선언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 상태로 놓아두겠다는 것이 이란의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죠. 그렇게 하지만은 이란으로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이 문제를 그야말로 계속해서 강대강 전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재를 누군가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재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타격을 주면서 전쟁 상태로 좀 놓아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고 네. 끝내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국제 경제나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기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이 오늘 그 무스타바 하메네이 그 성명에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요. 필요하면 다른 전선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전선은 또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어디일까요? 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보면은 우선 당장 생각나는 것이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시설이나 또는 그 군사적인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도 취약한 상황에서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란에서는 그걸 이제 테러라고 이제 규정을 하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표적입니다. 이지 타켓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국토안전부에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신분을 노출 안 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하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해외 나갈 때는 절대로 자기 신분을 함부로 밝히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 대충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언급된 부분이요. 그 부분은 무섭네요.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에 대한 좀 공격을 해서 국내 여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여론을 좀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전쟁에 대한 여론을. 예. 네, 그런 걸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이죠. 9/11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사태가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확산이 되고 오래될수록 민간인 피해도 커지는 것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걱정을 하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건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뉘앙스, 종전에 대한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조기 종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들을 쓰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에 이란 정권 붕괴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대사님,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번 이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에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미사일 개발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란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이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완전히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신정 체제로부터 공화제로 가는 겁니다. 그 공화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나라에서 있는 이 공화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지금 옵션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란 정권 붕괴를 무력으로 하는 거는 불확실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 여러 옵션을 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릴 여건, 그러니까 조건을 좀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옵션
수준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죠. 이란 국민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서 놓여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네타냐후도 했지만 초기에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란 반정부 시위가 있으면서 이 일이 좀 본격화된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란에서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서 체제 전복이 될 수 있을까? 그때는 79년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네. 지금은 그런 걸 할 만한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제 대안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자 팔레비라고 지금 옛날에 팔레비 국왕의 아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망명 생활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레자 팔레비가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또 갈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란 국민들,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과연 리더로서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옵션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더더군다나 지금 전시 상황이고 체제가 바뀌면서 더욱더 강경한 인물이 최고 지도자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를 전복할 만한 그런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까?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슬람 혁명 수립 때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옵션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네타냐후 총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사실상 체제를 전복하고 승리를 이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군력, 해군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군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 지상군을 파병한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그냥 거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있고 만약에 거기 갔는데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처럼 미군들 사망자가 막 생기면은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특수부대를 넣어서 일단 고농축 우라늄 숨겨놓은 그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해오는 그런 작전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하 수백 미터 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분산해 놨습니다. 한 군데 다 모아놓은. 이란이 또 땅이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그걸 끄집어내 와야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 파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옵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쟁의 끝이 이란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 분쟁은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중동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서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 모스타바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대독을 하고 얼굴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도자가 처음 선출돼서 처음 뭔가 메시지를 내는 자리는 나타나는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중동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지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이란에서 먹히는가, 실제로 지도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망설도 있고 아니면은 부상당했다는 이제 부상설도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저는 부상설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각한 부상일 가능성.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이제 보도에 따르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또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망설은 조금 아닌 것 같은 것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선출을 왜 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부상설이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다리가 다쳤다는 것이고 또 얼굴에도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상태를 국민들 앞에 내놓는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일단 어느 정도 용태가 나아질 때까지 대리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만 있으면 어제와 같이 성명을 하고 또 라리 자니 같은 그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요즘 상당히 이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을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용태가 나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신비에 쌓이는 거지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영웅시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지난번에 그 제거된 하메네이가 순교자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순교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가 이룩하던 이 업적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이제 신비주의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용태가 괜찮아졌을 때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나타나면은 그 효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있다가 순교자의 아들로서의 신비주의에 쌓여 있다가 괜찮아졌을 때 나오면 조금 더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줄 것이다. 네. 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제한된 정보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을 한 거라면요. 그러면 사실 그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그리고 모스타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선출을 했는데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3의 인물도 지금 준비를 해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자기 후계자로 3명 또는 4명을 이미 정해서 네.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상당수는 같이 폭사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워낙 많은 인원이 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할 때 네. 죽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망을 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서열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내부의 권력 투쟁 같은 것도 예상될 수가 있죠. 네,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걸 우리가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있으면은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모든 의문이 이제 다 풀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늠해 보는 거는 이제 그렇게 지도자의 행방에 따라서 또 전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보니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요,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전쟁에 관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우디가 전쟁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대사님? 우선 사우디는 수니파의 지도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의 지도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강 대립 상태가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비전 2030 이렇게 해서 개혁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네옴시티도 이제 그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걸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분쟁에 개입을 하면은 외국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 철수를 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이 지역 내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파키스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파키스탄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순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았어요. 1947년에 양국 간에 수교를 합니다.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고 그리고서 경제적으로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키스탄이 많은 도움을 받고 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네. 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내가 침략을 당하면은 우리 동맹국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그렇죠. 그게 걱정되는 지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매우 중요한 동맹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참전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생각에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인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그런데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이게 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좀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예측이 나올 정도로 좀 무시무시한 예측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대사님. 네, 이 3차 대전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입되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이 다 개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산은 안 되고 영내에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도록 아마 강대국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언급하긴 했지만 저희가 트럼프가 어쨌든 조기 종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종전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면 이란도 어떤 조건을 내걸고 여기에 이제 이 두 나라가 합의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종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도 조건을 내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배상을 요구하고 네. 거부한다면 그들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파괴할 것이다 그랬고 네. 이란 대통령 역시도 배상금 지급하고 공격행위 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좀 확고하게 뭐랄까요 이제 보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걸 미국이 받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당연한 그 논리가 다 깨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앞으로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계속해서 합의를 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한쪽이 지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가 징벌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완전히 그런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 그러면 이란 쪽에서도 안 받을 거를 충분히 알면서도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다.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은 계속 전쟁 상태로 놔두고 미국은 승리 선언을 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이란이 전쟁 상태라면 미국의 압박이 계속 가해질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미국은 이란에게 뭘 제시할 수 있는 걸까요? 미국은 원래의 목적대로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은 보통 이제 중거리, 장거리 여기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겠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대사님, 근데 좀 처음에 사실은 3차 핵협상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전쟁 일어날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서 이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하는 쪽에서 계속해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은 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핵협상을 이뤄낸다면 그것이 뭐 과정이야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모델로 남을 것이다.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만 사실 미국도 좀 곤란할 것 같은 게요. 돈을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전쟁이 일어나고 10여일 동안은 16조 7천억 원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하루에 쓰는 전비만 하더라도 20억 불 내지 30억 불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 정부 예산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반대 그리고 물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에서 지금 의석을 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원인 경우에는 다섯 석 차이로 공화당이 네. 우세하고 이 상원인 경우에는 8석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3석, 상원에서 4석 이게 뒤집어지면은 다수당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엄청나게 개혁 정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추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임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전쟁을 끝내. 이 전쟁이 중간 선거에 플러스 요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다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만 지금 살펴봤는데 중국이 사실은 여기에 뭐랄까요, 전쟁을 끝내느냐 마느냐 하는 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히토류 부분이요. 미사일의 주 원료가 히토류다 보니까 중국이 이 히토류를 좀 수출하는 걸 통제를 더하면 오히려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나 예측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그 논리가 통하려고 하면은 전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돼야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그 히토류 중에서도 그 헤비 히토류,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무거운 히토류 같은 것이 지금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죠. 네. 예를 들면은 미사일을 만드는데 또는 F-35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미국은 이거 어디서 가지고 있냐?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한 70% 내지 90%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대단한 숫자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계속되면은 무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원료가 부족하니까 전쟁을 빨리 끝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는 조금 과장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쟁에 있어서 무기, 비축이 어느 정도 됐느냐, 소진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란의 사정은 어떻고 미국의 사정은 어떻고 이스라엘의 사정은 어떠냐, 그걸 비교해 보면은요. 네. 만약의 경우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쪽에서는 무기가 모자란다. 어느 쪽이 더 모자라겠느냐? 미국 쪽도 모자라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 쪽이 훨씬 더 빨리 소진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미국으로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요, 다른 데서 빨리 대체 수입원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느냐를 중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길어진다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그 사이에 뭔가 대책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게 비단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도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뭐 종전하느냐, 뭐 휴전하느냐, 혹은 계속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보면 역학관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적의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글로벌 역학관계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좀 마지막으로 예측해보면 우리나라의 과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를 거로 봅니다. 만약의 경우 이란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다행스럽게 이제 협상을 하고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이란이 그야말로 그 중동의 아주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그런 나라로 변모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중동 내에서의 이란의 역할이 확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꿈꾸었던 이제 그랜드 비전이 있거든요. 중동에 대한 그랜드 비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수교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수교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란도 수교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매우 다른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거고 미국 중심의 구도가 이제 새로 짜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와 같은 이런
갈등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중동에서의 분쟁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중동에서의 분쟁은 매우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이 전쟁 지금 계속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그냥 힘에 의한 정치, 외교 관계보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란 사태가 제대로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핵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해결이 된다면요. 예, 해결이 네. 된다면 그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이 핵을 개발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50개도 이상이다 했는데 그렇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여요. 미국하고 북한이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협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결될까? 만약에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우가 훨씬 더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핵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것을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란의 핵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연구해 볼 모델이 아닌가. 네. 오늘 대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를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를 물론 전쟁이 뭐 아주 단시간에 끝나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두루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시야 넓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